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 자녀, 공부머리가 부족한 자녀를 심화와 선행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뛰어난 자녀 같은 경우는 심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행이 빨라지는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 자녀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심화를 시키고는 싶은데 아이가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심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나고, 심화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면 이러다 현행보다도 속도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도 들고, 그랬을 때 적당하게 집중할 거는 집중하고 꼭 해야 될 것들은 하면서 다른 부분, 약간 버려도 될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좀 생략을 해서 진도를 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막내 아들을 보면서 얘를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중등, 고등으로 수학을 어떤 방식의 로드맵을 짜서 얘를 공부를 시켜야 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학을 좀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막내 아들 로드맵인데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독서를 많이 안 해서 언어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몰입하는 힘도 많이 떨어지죠. 주변에 보면 우리 아이는 너무 산만해요. 조금도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독서 습관이 없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도 독서를 시켜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책 읽다가 그 다음부터는 읽기 싫어하는데,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자녀들, 첫째하고 둘째를 독서를 많이 한 자녀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공부했던 것들을 봐왔고, 그리고 진도가 나가는 그 속도를 봐왔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게 되는 이제 초등 자녀 같은 경우에 심화를 시키고 싶다. 처음부터 심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아이가 꾸역꾸역 해나갈 수는 있어요. 중간중간에 힌트를 받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가 그래도 어쨌든 풀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과정을 한 2권에서 3권 정도로 좀 축소를 시킵니다. 개념하고 심화 2권 정도 하면 되고요. 한 권을 더 한다면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를 해서 2권에서 3권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3권을 하는데 속도가 너무 안 난다 그러면 2권으로 축소를 해도 되고요. 속도가 안 나더라도 좀 오래 걸리더라도 아이들한테 시간 단위로 공부를 시켜서 초등자녀, 좀 수학 실력이 부족한 초등자녀를 심화를 시키면 오답은 많지만 힌트를 받으면서 고쳐나가면서 최상이나 최상위 S 정도 수준의 책들은 심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저희 막내 같은 경우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올라갔는데 3학년 2학기 최상위를 아직 못 끝냈습니다. 사고력 수학도 같이 하는데 사고력 수학은 4학년 진도에 맞게 나가고 있고요.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4학년 진도가 나가니까 나중에 시간이 없다면 4학년 1학기 개념 교재를 생략하고 바로 4학년 1학기 최상위를 시킬 생각입니다. 심화책은 이렇게 꼭 잡고 갈 예정인 거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수학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심화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보면 현행이랑 거의 속도가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6학년 1학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최상위 정도의 심화책을 시켜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6학년 2학기 과정을 나갈 때 이때부터는 이제 집중과 어떤 배제, 선택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6학년 2학기 과정은 시간이 너무 없다면 아예 생략하고 건너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개념 교재 정도 한 것만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중1 교재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중1 교재 같은 경우도 최대한 2권 정도만 시키면서 가볍게 넘어갑니다. 근데 중1 때는 꼭 잡거나 해야 될 습관 중에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는 시기니까 개념 노트를 작성하는 연습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화를 안 시키는 대신 아이가 개념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다면 중1 과정도 개념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할 때 중1 때는 개념을 본인이 읽고 개념 노트에다 개념을 정리하는 연습을 중1 과정까지는 좀 시킵니다.
중1과정 1학년 1학기하고 1학년 2학기 나가는 책을 2권 이하로 축소를 시키고 그렇게 나가주면 되는 겁니다. 2권을 교과서하고 라이트 센 구조로 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교과서하고 우공비 큐 표준편 이런 구조로 가도 좋습니다. 교과서도 쉽고 라이트 센도 쉽고 우공비 큐 표준편도 쉽기 때문에 연상교재는 생략하고 연상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2권 교재로 가볍게 넘어가긴 넘어가되 중1과정을 그 대신 개념 노트 작성하는 연습을 좀 시키고 틀린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에다가 그 풀이를 서술형의 형태로 좀 작성하는 그런 연습, 즉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중1 때부터 시킵니다. 왜냐하면 중1 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자와 식을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지수를 써서 식다운 식을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2가지 연습, 개념 노트 작성하는 것, 그리고 오답 노트에다 좀 어려운 문제들은 식을 써서 서술형 형태로 식을 써서 정리하는 연습, 이 2가지는 잡고 갑니다. 자,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은 자녀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남자아이들, 이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한 책들 중에서 숨막힘 책 같은 경우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중1 과정을 가볍게 개념 노트 정리하는 것과 오답 노트 정리하는 연습을 하면서 넘어갈 때는 숨막힘 책은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모든 스케줄, 로드맵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맵을 잡으면 아마 그 아이가 중1 과정을 들어가는 시점이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정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로드맵대로 초등과정을 나갔을 때 중1 과정을 나갈 수가 있고요. 중1 과정을 2권 위주로 개념 위주로 이렇게 연습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예비 중1 올라가는 겨울방학 정도면 중1 과정, 1학기 과정하고 2학기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중1 과정은 심화도 다루지 않고 유형도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시간을 이제 초등학교 때 심화를 하느라고 실력이 부족한 아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늦어도 중학교 1학년 3월달 시기에는 중2 과정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2 과정부터는 얘가 심화까지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3권 구조로 가고요. 개념, 유형, 준심화 이렇게 3권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심화책 한 거는 내신 대비 때 할 걸로 남겨놓으시면 돼요. 준심화는 일품이나 뭐 최고 득점 그 정도 난이도를 뜻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중2 과정부터는 정상적으로 개념, 유형, 준심화까지 이렇게 해나가면서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면 중학교 1학년 3월달 시기부터 중2 과정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3권 구조로 시키면 아마 얘가 중2가 올라가는 겨울방학 혹은 늦으면 중2 3월달 시기 그때까지는 중2 과정이 3권 구조로 마무리가 됩니다. 중3 과정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킵니다.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개념, 유형, 준심화까지 시키고요. 3학년 2학기는 개념만 시킵니다. 3학년 2학기는 유형하고 심화는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때는 얘가 뭐 특목고나 자사고 내신을 잘 받아서 꼭 가야 될 것이 아니면 수학 내신 대비 때는 문제집을 한 권으로만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심화를 시키고 싶으면 이제 블랙라벨이든 뭐 최상이든 이렇게 한 권을 힘들게라도 시켜 나가서 내신 대비를 시켜주고요. 그게 아니라 가볍게 유형별 교재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RPM 정도 유형별 교재 한 권을 한다라든지 해서 어쨌든 내신 대비, 중2 때부터 내신 대비는 한 권만 시키면서 시간을 좀 확보를 하게 되고 3학년 2학기는 개념만 하면서 시간을 좀 확보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중3 과정을 중2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나 혹은 중2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늦어도 중2 여름방학까지는 중3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중2 2학기가 되는 시점부터는 고등과정을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중2 9월달 2학기 되는 시점부터 보통 고등과정이 들어가면 고등과정도 한 3권 구조로 이렇게 선행을 차근차근 이렇게 시켜나가면 보통 예비고일 겨울방학 시점까지는 수투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3바퀴씩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3 같은 경우는 이제 준심화나 심화 수준까지 겨울방학 때 한 권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자, 이런 커리큘럼은
제가 저희 막내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심화가 오래 걸리는데 심화를 포기하고 그냥 개념만 하고 넘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심화를 좀 오랫동안 시키면 어쨌든 꾸역꾸역해서 한 거는 나가긴 나가는데 6개월을 넘어서서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심화는 시키고 싶고 그렇다고 뭐 선행도 나중에 늦춰지면, 왜냐면 아이가 굉장히 공부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유전자가 높고 IQ가 높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뭔가 한계치, 공부머리 한계치가 있을 때는 좋은 공부 습관을 들여놓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게 첫 번째가 심화를 어쨌든 시켜가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자기 주도성, 개념을 스스로 읽고 혹은 개념을 노트에 정리하고, 세 번째는 식을 세우는 연습, 오답 노트에다 식을 세우는 연습. 이런 것들은 놓칠 수가 없는 어떤 필요한 습관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배제할 수 있는 것들은 배제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선행까지 어느 정도는 나갈 수 있는 전략이죠. 간혹 뛰어난 아이들 중에서는 선행을 안 나가고 심화를 A급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중학교 때도 파서 선행을 한 번도 안 나갔지만 현행 정도의 속도까지만 유지하면서 심화를 충분히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심화 능력이 굉장히 올라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치우면서 선행을 미리 먼저 끝냈던 애들을 앞지르는 학생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심화를 이렇게 시켜 나갈 때 보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그러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상의 심화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화책을 했는데도 힌트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얘가 심화 능력이 원활하게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변수들이 있을 때는 아이에 맞춰서 로드맵들을 좀 조정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공부머리가 아주 뛰어나진 않고 독서 습관도 안 잡히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방식의 로드맵을 한번 잡아보면 좀 더 불안하지 않고 고등까지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초등 과정이라도 아이에게 심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